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합니다. 자, 역시 코스피의 움직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2300선도 무너졌었죠. 심우재 전문가님, 최근 코스피 흐름을 좀 복기해 볼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제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이제 극심한 변동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3주 만에 고점 대비 약 15%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4월 9일이었죠. 이제 수요일에는 거의 한 17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2,300포인트까지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환세를 90일 정도 유예한다는 발표 다음 날 6.6%가 오르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특히나 급락을 하는데 수급적인 배경은 외국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보니까 1월 20일 이후부터 4월 초까지요. 누적 이 순매도만 거의 17조 원에 달한다. 이런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당분간 이런 외국인들의 네. 투매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지금 현재 17조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긍정적인 강세 흐름이 나오던 달러 흐름이 좀 이제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원화 강세 국면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글로벌 금리 흐름이나 또는 이제 대내외적인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 뭐 예를 들면 네.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뷰티, 뭐 이런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장세에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락을 좀 더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양측이 좀 갈리는 느낌인데 심우재 전문가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실까요? 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하락 증시에서도 이제 코스피 PBR 기준으로 이제 0.8배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 왔습니다. 이 코스피 그 PBR 0.8배는 지금 한 2,300포인트 초반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뭐 살짝 하회를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연봉 기준으로 코스피 10년 이동 평균선이 또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어, 10년 이동 평균선이 2,430포인트입니다. 자, 지난 2000년 이래로 25년 동안 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제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같이 이제 급락 사태에서도 일시적으로 10년 이평선을 하회를 하긴 했지만 이제 네. 연말에 종가 기준으로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 모멘텀이 나와줘야 할 텐데 말입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뭐 동력이 있는 상태일까요? 이상민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들이 이제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세 협상 부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면 그럼 이제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추경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포함이 돼서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상승의 이 변수로 좀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채 한도를 협상한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뭐 실패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하면 또 전체적으로 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면 뭐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미리 이제 매수세를 늘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위주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트럼프의 이제 협상 스타일과 이제 1차 무역 전쟁을 일단 복귀해 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일단 먼저 세게 지르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완화시켜 가면서 이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이제 목적을 이뤄 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고율의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데에 중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90일 정도 유예한다고 밝혔었죠. 그렇죠. 자, 이는 이제 지난 1기 때의 1차 미중 무역 전쟁과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관세 부과로 주가가 폭락을 하자 이제 한 약 또 90일 정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 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또 관세 부과를 또 했습니다. 다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7월 초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유예 직전에 또 어떤 그 협상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고즈음에는 또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망치 또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경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중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상대국에 대해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되면 교역 관계가 사실상 단절 수준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한치의 양보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황이 좀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고율 관세를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정말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양국가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정치적 명분과 그다음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명분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넘어가지고 전 세계 기술 패권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산업에 대한 그런 공급망에 대한 그런 지배권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에 결국 패권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치 앞도 양보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양 국가 간에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이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협상 테이블로 좀 앉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게 보내는 우리에게 맞서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약간 본보기 삼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실무지 전문가님. 예, 사실 이제 당초부터 이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의 이제 타겟은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수출에 우회로를
이 차단한다는 명분화에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여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마비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동맹국들이 또 중국과의 또 연합 전선을 펴므로써 이제 미국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이 전선을 이 중국으로만 이제 단일화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보다 빠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하향할 수 있다는 그런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중국도 똑같이 강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발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절하 나섰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 조치는 중국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조치고요. 일단은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다 한 2배 정도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인민은행이 이렇게 환율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맞으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켜가지고 상품 가격을 내려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위안화 가치를 내려버리면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무역시장 쪽으로 봤을 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되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서 이제 심우재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집권 때도 미중 간에 어떤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미봉책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같은 경로를 밟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사실 이제 1차 무역 전쟁의 이제 미봉책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초 이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또 계속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일단 초반부터 과거보다 이제 더 큰 압박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도 한 번 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이제 적극적인 그런 추가적인 보복 조치까지 지금 시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요. 자 내년도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분명히 이 성과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강대강 대치를 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리라고 보고 있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중간중간에 그렇죠. 어떤 그 네. 무력감을 통해서 이 변동성은 뭐 여전히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어떤 그 주최자들의 특성상 어찌 될지 모른다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제적 타격도 지적하신 대로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좀 이제 던졌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 유지와 그다음에 내부 결속을 위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 싸우면 싸울수록 사실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정상들은 이렇게 한번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공급망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나 공급망 붕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동맹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 주변의 신흥국들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또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고립주의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연쇄적인 충격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양 국가 간에 좀 이제 양보가 서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로 좀 협상 테이블로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우재 이상민 전문가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요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조선 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 뉴스 다들 보셨죠? 한미 동행 강화, 무역 균형, 그리고 또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는데 조선주가 언급이 됐습니다. 조선과 LNG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강화했다. 이런 또 소식이 나왔어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조선업의 이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당선 초기부터 이 한국의 이제 조선 기술력에 큰 관심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해군의 함대 유지 및 보수 즉 MRO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이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산 LNG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또 방안을 제안한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래스카의 북부에서 남부 항구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이 파이프라인 건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알래스카와의 이제 가까운 거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LNG를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거리에서 이제 수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이제 이 장기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을 보면 조선업 협력이 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어떤 관세의 그런 어떤 협상 부분에서 조선이 어떤 강한 키 카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의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 에너지 수송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무역 협상의 카드로 좀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강점을 좀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던지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LNG나 또는 이제 원유 운반선 그다음에 가스관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의 에너지 수출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 한국이 좀 이제 담당을 하면서 좀 협상에서 분명히 유리한 그런 위치를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마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협력 여부에 따라서 좀 이제 협상에 지렛대가 될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협력의 관계를 유지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러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도 계속해서 언급되기 때문에 이상민 전문가님께 좀 짧게 여쭤볼까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업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 네.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그냥 논의만 되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장기 검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도 좀 미지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선뜻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이제 상황일 텐데 다만 에너지 협력 차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외교적 뭐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당장에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제 멀리 좀 이제 중장기적인 장기 검토 과제로 좀 확인을 좀 해서 좀 그때 기대감만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시무제 이상민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